안녕하세요. 저는 발명을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발명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발명이란 사전적 의미인 이전에는 없던 기술이나 물건을 창조해내는 것과 더불어 기존에 있던 기술이나 물건을 조금만 더 진보 또는 발전시키는 것도 모두 훌륭한 발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의 발명은 아마 기존에 있는 기술이나 물건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대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발명이란 어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원래 있던 것에서 불편한 점을 빼버리면 새로운 발명이 탄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어때요? 어려워 보이나요? 네, 그럼 좋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원래 있던 연필에서 불편한 점을 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연필의 불편한 점인 필통에 연필을 넣고 다니면 심이 쉽게 부러진다. 또는 몽당 연필을 쓰기가 힘들다. 네. 이와 같은 불편한 점을 연필에서 빼버리는 것이지요. 그럼 이 연필의 불편한 점을 해결한 새로운 연필이 발명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연필 캡 같은 전혀 새로운 것도 발명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 있던 것인 연필 캡에서 불편한 점을 빼버리면 또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할 수 있겠지요. 연필 캡의 불편한 점을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면 쉽게 밟으면 깨진다. 연필 굵기가 안 맞으면 쉽게 빠진다. 쉽게 굴러간다. 긴 연필에 끼우면 필통에 잘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이 있겠지요. 그럼 연필 캡에서 이런 불편한 점을 일정 부분 해결하면 새로운 발명품이 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발명품은 이 네 가지의 불편한 점을 모두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 중 한 가지라도 해결할 수 있다면 그 역시 아주 훌륭한 발명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발명의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발명품을 만들거나 발명 아이디어를 낼 때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생각해보면 발명의 정의에서 발명을 하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발명의 정의가 원래 있던 기술이나 물건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이 발명의 정의라고 할 때, 원래 있던 기술이나 물건은 아마도 뭘 발명하지? 에 대한 대답의 단서일 것 같고, 조금 더 발전은 어떻게 발명하면 좋을까? 에 대한 답의 단서일 것 같습니다. 뭘 발명하지? 는 아마도 발명 동기에 대한 것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발명하지? 이것은 발명 기법이나 사고 기법에 대한 것일 것 같습니다. 좋은 또는 가치 있는 발명의 발명 동기를 찾기 위해서는 아마도 학생의 끈기,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관찰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발명하지? 즉, 기존에 있는 것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법은 아마도 발명 기법이나 사고 기법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습니다. 발명 기법이란 많이 알고 있는 더하기 기법, 빼기 기법, 아이디어 빌려오기 이런 기법 등등이 있고, 사고 기법으로는 브레인스토밍이나 마인드맵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 이런 발명 기법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발명 기법이나 사고 기법은 이 방법을 학습하고 학습한 방법을 자주자주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명을 하려고 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발명을 하고자 할 때 무엇이 가장 힘들까? 무엇을 가장 힘들어할까요? 아마도 그것은 무엇을 발명하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점을 잘 찾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사실은 불편한 점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경험을 할 때 어떤 사람은 경험 자체를 잊어버리거나 경험한 사실만 기억합니다. 하지만 발명을 하는 사람은 경험에서 해결할 문제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2018년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발명품은 슬리퍼를 신고 비가 오는 길을 걸을 때 빗물이 슬리퍼 뒷굽에서 튀어 올라서 바지의 뒷단을 적시는 경험을 한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발명품이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생들은 이와 같은 동일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슬리퍼를 신고 슬리퍼 뒷굽에서 튀어올라 바짓단을 적시는 경험을 했겠지만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 수상학생은 이 경험을 발명이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발명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로 훌륭한 발명품으로 탄생되었죠. 두 번째 발명품은 2019년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이 발명품은 초등학생의 작품인데요. 한 번 사용한 일회용 마스크와 새 마스크가 섞였을 때 어떤 것이 새 마스크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역시 많은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을 해봤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생은 다른 친구들과 달리 이 문제가 발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인식했고 그 인식이 엄청난 발명의 시작이 된 것이지요. 정리하면 발명을 잘하려면 우선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힘들거나 지저분하거나 위험하거나 빗물에 바지가 젖었던 것처럼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었다면 바로 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물건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에 불편한 점은 없나? 고민해 보세요. 그럼 또 새로운 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히 관심이 가는 사건이나 상황을 목격했거나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면 이것을 이용해서 발명품을 만들 수는 없을까?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 발명품은 2017년 전국 학생과학 발명품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초등학생의 작품입니다. 이 발명품은 자석의 세기에 따라서 자석에 붙어있던 쇠구슬을 다른 쇠구슬이 멀리 쳐낼 수 있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새로운 게임을 발명한 것입니다. 어떤 실험이나 놀이를 하다가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했다면 이걸 발명품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때로는 아주 깜짝 놀랄 만한 발명품이 탄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눈을 바꾸면 세상이 달라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관찰하고 발견하려고 하는 그런 눈으로 눈을 바꿔보세요. 시야를 넓혀보세요. 세상에 발명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